자, 그 다음 부분들이 형사공탁 문제들이에요. 자, 형사공탁 특례 부분들을 공탁법 5조의 2에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이거는 피고인만이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직은 피의자의 경우죠. 피의자는 형사공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은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관할 규정들이에요. 자, 이항 형사공탁에서 공탁소에는 공탁물 수령인 인적사항을 제시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와 사건명과 조서, 진술서, 그런 공수처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물 수령자, 즉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이거를 일반적으로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고 있고요. 사망은 형사공탁에서 피공탁죄에 관한 통지, 이 통지는 공탁관이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거를 공고하는 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탁 통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항은 공탁물 소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의를 확인, 다음 각거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동의된 확인 증명서 그렇게 부릅니다. 공탁금 출급할 때 공탁금 출급 시에는 이런 동의된 확인 증명서 이걸 가지고 출급을 해야 돼요. 이 발급은 이 발급은 원칙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일정 경우는 A적으로 검찰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법원, A적으로 검찰이 하는 겁니다. 자, 법 구조의 규정, 공탁물 효도 제한이에요.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동을 떨 경우에는 구조 2항 제1호와 1호는 이거는 민법 489조 위한 휴소예요. 그리고 제3호사유는 이거는 공탁원인 소멸입니다. 이유사유로는 공탁물을 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차고 공탁인 경우는 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민법에 의한 휴소라든지 공탁원인 소멸로는 휴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과의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휴소할 수 있어요. 공탁물로 수령 지정자가 공탁물 휴소에 동의하거나 또는 공탁물 소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보한 경우에요. 그리고 공탁원인이 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불교서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 가지고 공탁물을 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공탁규칙에서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쭉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형사공탁은 법 5조 2에 따라 이루어진 변제공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변제공탁 부분의 일종이에요.
두 번째, 법령 등에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법령 등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이거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 기록이나 조사 기록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하게 돼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이나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피공탁자 동의는 확인증명서 출력할 때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탁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그 동일임을 증명하는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그랬어요. 비실명 처리는 공탁 관계 서류와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요즘 법원에 있는 재판서 이 부분들은 거의 다 비실명 처리가 이루어져요. 공탁서 기재의 특징인데요. 변제공탁이 된다고 그랬죠. 변제공탁 경우인데 그런 공탁서에는 공소장이나 조서나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그런 법원과 사건 변호와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 번호 기재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있는 것과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변제공탁 경우인데 이게 예의죠. 예의. 주소 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만 쓰면 돼요. 피해자의 성명이에요. 이때 성, 가명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보서면 특징인데 공탁서에는 먼저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분이나 조서, 진술서, 판결서 사본과 번역에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서면, 이 세 가지 서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형사공탁 공고는 공탁관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공탁관은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그런 납입 사실 전송이나 납입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사항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공탁 공고제도예요. 이런 공탁 통지에 가름하는 제도라고 그랬어요. 85조 공탁관은 이 실체에 따라서 보관자로부터 공탁을 날 사실을 전송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그 내용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이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예요. 어떤 피고인이 이렇게 형사공탁을 해왔습니다 라고 법원과 검찰에게다가 그 내용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또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1항에 의하여 통지된 내용을 변호사에게 고지해 주는 겁니다. 이 법원이 이렇게 통지를 받게 되면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고지해 줘요. 그래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예요. 86조 2항 규정. 이렇게 공탁을 수령을 할 때는 반드시 피공탁자 동의는 확인증명서 이게 첨부해야 되는데 이 발급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지시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부해가지고 공탁소로 송부해준다는 겁니다. 절차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피고인이 이렇게 형사공탁을 해왔어요. 그러면 여기 공탁소에서는 바로 그 사실을 사건이 있는 법원과 검찰에다가 이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이게 공탁사실 통지예요. 그러면은 이 통지를 받은 법원이나 또는 검찰의 경우인데 주로 법원이 한다고 그랬죠. 법원의 경우에는 이 공탁소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피해자하고 이 사건이 있는 그 피해자가 동일인이다 라는 거여야 돼요. 이거를 동일인 확인 증명서입니다. 이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공탁소로 이거를 송부해 주는 겁니다. 송부해 줘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피해자가 공탁금 출급이죠. 출급 신청하면은 여기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피해자가 맞는지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공탁관은 출급을 인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요. 이런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 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교독 중인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 법원이에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선고 외 기록 송부인 경우도 포함하게 돼요. 다만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7조와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범죄 신고자 등 실현관리카드에 등재 관리하는 사건과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담당합니다. 원칙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법원이지만은 그러나 A적으로 이런 경우는 검찰이 담당하는 겁니다. 사망 규정 형사공탁이라는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 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등 사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공판 담당 검사에게 그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와 인적사항을 제공해 줘야 돼요. 만약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공탁을 출구하는 사람은 검찰에 독립증명서 발급 송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업무가 늦으면은 여기 피해자가 검찰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서에 독립증명서가 발급 송부되지 않는 경우 공탁물을 출구하는 사람은 제2항 규문에 따라서 동일인증명서 발급 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마찬가지 이거를 빨리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이 증명서를 발급해가지고 공탁서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열람과 증명증거 특칙인데 피공탁자나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리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와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명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은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 처리하는 겁니다. 군사법원에 교독 중인 사건에 관해도 이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그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보는 겁니다. 관련 선례들
1번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하는 동일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상소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형사공탁 후에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도 같습니다. 공탁과는 출구 청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소인에 해당하는지, 상도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속 판결 서류 제출을 보정 권고할 수가 있어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은 그 자들이 그 지분만의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편 사망한 피해자 상속인이 여러 명 경우에는 어느 상속인에 의하여 사망한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동일인 증명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다면 이후 다른 상속인은 다시 제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동일인 증명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요. 사망한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상속인은 다시 또 이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번은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3번에는 설레.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그 법령 등에 따라서 피해자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사건이 계속적인 법원 소재지 공탁수에 공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피공탁자 인적사항 영락과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을 기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피해자로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피해자에 대한 공탁 원인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일괄하여 한 건의 공탁서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각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탁 원인 사실이 다른 경우요. 그리고 피해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서 공탁서 기재하여 그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들은 각 피해자별로 각 한 건씩 공탁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위에는 이거는 일괄 공탁이에요. 그러나 일괄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죠. 할 수 없는가? 여기 1번과 2번이 일괄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피해자별로 각 한 건의 공탁서 이거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형사공탁에 관련된 관련 공탁 예규입니다. 자, 군사법원 사건 공탁인데 여기는 이제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가 있어요. 뒤에 가면은 별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법령조항은 당연히 공탁법 제5조 2 이렇게 기재합니다. 피공탁자 성명 기재는 공소장에 있는 경우 그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공탁자 성명 일부가 비실명 처리로 되어 있거나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를 합니다. 공탁 원인 사실 기재는 피해 발생 시점과 피해 장소, 채무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를 하면 돼요. 여기 밑에 예시가 있죠? 예시가 있어요. 피공탁자 성명은 비실명 처리하는 겁니다. 공탁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 성명 등을 전산정보 처리주에 의해서 그런 비실명 처리에서 입력하는 겁니다. 이거는 3점 하시면 되고요. 형사공탁 공고 이게 뭐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죠? 이거는 공탁 통지서에 가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쭉 공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서 1항 4호에도 불구하고 4호 경우는 공탁서 기재된 피공탁 성명입니다. 다만 그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민 경우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에도 불구하고 피임자 성이 별표 3 기재 이후 성일 경우에는 공탁관은 피임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임자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 내용 중에서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탁서 정정 신청이 수리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정정 공고를 하는 겁니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은 공탁관은 공탁물 납입 전성을 받은 때예요. 이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그런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이거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법원과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성 항목으로 송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지서 사본은 기록에 편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통지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는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에 정정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통지서 또는 사본, 통지서 원본 이런 것들은 해당 사건의 공판 기록에 편철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그런 형사공탁 사실 통지 또는 정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또는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 변호사를 선정했고 그 변호사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뜨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 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를 해줍니다. 이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원자방송 그것과 적당 항목으로 오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당사자는 원칙은 그런 형사사건의 재판 담당부예요. 형사사건 재판 담당부 그런 법원 서기관 이게 발급 담당자가 됩니다. 사무관, 조사부 중에서 이 사람이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발급 담당자 이렇게 되어요. 여기는 형사사건의 담당재판부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발급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 내용이 포함된 그 일정한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 이거를 발급해서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성 방법으로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은 기록에 편철하는 겁니다. 우편이 우편? 무슨 또 우편으로 갑니까? 그냥 몇 걸음 가면 되는데요. 사성, 자기 직원편으로 보낼 겁니다. 공탁서하고 법원하고 형사법원하고 같은 마당에 있잖아요. 같은 마당. 그런데 무슨 우편으로 가고 뭘 지랄하고 그래요. 직원 시켜가지고 야, 갖다 줘 하면 될 겁니다. 대부분 사성어로 갑니다. 피공탁자 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보 제공이고요. 이 발급 담당자는 공판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우편 또는 사성으로 송부하고 예요. 이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직 발급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또는 공탁물 휴도 동의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 간접으로서 동의는 증명서 발급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동일의 증명서 발급해가지고 공탁서로 송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음을 갖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죠. 해당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먼저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7조와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실행관리카드에 등재 관리되어 도서 등을 통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86조 3항에 따라서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했지만은 아직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예요.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세 번째,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지급하는 절차, 그런 동일인 증명서를 송부를 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일을 날인하고 수령일자와 발급기간 이거를 기록 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찬하는 겁니다.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송 목록이에요. 그런 동일인 증명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에 관한 거기에 전송 등록을 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이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서 입력된 피공탁자의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송 등록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송 등록하지 않습니다. 공탁관은 그런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기록과 대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 확인 번호하고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 확인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즉 그게 같은 사건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공탁관은 바로 법원 또는 검찰에다가 형사공탁 사실을 이거를 통지해 준다고 그랬어요. 통지를 내줍니다. 그러면은 법원 또는 검찰에서는 통지받고 이거를 발급합니다. 발급해가지고 바로 공탁관에게 이거를 보냅니다. 그러면 공탁관은 발급증명서를 접수해가지고 이거를 대조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피용따자도 발급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발급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급활동에는 여기 이 동의는 증명서 있죠. 동의는 확인증명서 이걸 가지고 그 심사한다고 그랬죠. 대조 2조 대조하고 진위를 확인합니다. 심사에서 인가하면은 공탁금 출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정 과정도예요. 열람목사의 경우는 이거는 보시고요. 18조에 공탁 관계서류에 관한 열람 복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비실명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복사한 사본 또는 이거를 비실명 처리 정보 대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 복사의 청구에 정하는 겁니다. 자, 공탁관은 공탁 관계 서류와 전자기기에 나타난 정보에 관해서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 내용을 전산 수작으로 가리해야 돼요. 가리거나 또는 기재하지 않고 제공하는 겁니다. 자, 20조 부분들도 이것도 이 개정준 애규가 종전 애규를 개정한 부분들이에요. 공탁물 휴도 동의서 이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서에
공탁물 휴도 동의서 또는 후령 거절 의사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탁관은 출석한 피의공탁자에 대해서 그 신분 증명서 이거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우편 제출하는 경우인데요. 우편으로 이러한 서면이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고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우편 제출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돼요. 그때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명을 한 경우는 반드시 3월 이내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여기 전자 본인 서명 확인의 발급증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편 제출의 경우는 이 신분 확인이 이걸로 가름하는 것들이에요. 그 신분 확인을 가름하려면은 그 자의 인감증명에 달인된 인감증명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양과 사망은 공탁자가 민법 48조에 의한 형사사건 피해를 위해서 변제공탁한 경우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군사보건 소재공탁서는 여기 수도권 지역들은 이게 서울 서호지방법원이 이게 관할떡서가 돼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경기 수도권 지역들입니다. 경기 수도권 지역들은 전부 다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방고사기예요. 이게 금전 형사공탁서 이것도 별지 1호 양식이 있네요. 형사공탁의 경우는 이처럼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휴대자산 신고 내용 문구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요. 형사공탁 권고 이게 뭐 한다고 그랬죠? 공탁 통지서에 가름하는 거, 공탁 통지를 가름하는 거 이게 공고제도가 됩니다. 형사공탁실 통지서 이거는 여기 공탁관이 어디로 보내는 거 공탁관이 어쪽에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그다음에 검찰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공탁관이 하는 절차가 돼요. 이 고지라는 것들은 이 법원에서 그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하는 것 이게 이 고지서가 돼요. 그리고 피공탁자 동의를 항의증명서 이거 있어야 이게 공탁금 출급할 때 출급 시에 이것이 출급 시 예전에는 이거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정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거를 제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왜 제출하지 않는 거죠? 이미 법원에서 이미 공탁서로 이 발급 증명 공탁서로 이 증명서를 발급해 가지고 이거를 송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걸 제출하지 않아요. 이때 발급 송부할 때는 이 양식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송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탁소로예요. 공탁소로. 이게 안 되면은 피공탁자 동의된 확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야, 법원, 검찰, 니들 뭐하냐? 빨리 발급 좀 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양식들이고요.